박사님, 갱년기가 되니까 머리도 부슬부슬해지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또 몸도 이것저것 아픈 것이 많은데요. 이런 갱년기 여성들을 위해서는 어떤 건강관리가 필요할까요? 갱년기라 하면 정상적으로 생리가 멈추는 시기거든요. 보통 의학적으로는 여자분들의 49세 전후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뭐냐면 콩팥이 노화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콩팥에서 여성 호르몬뿐만 아니라 각종 호르몬, 성호르몬에 관련된 거를 생성해내서 난소랑 자궁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레벨가 생리가 완전 끊기면 제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의 자궁에서, 콩팥에서 그 심장이 평생 박동질하고 뛰면서 열이 생기는 거를 늘 꺼주는 냉각수를 제공하고 있다가, 그 심장 기능의 냉각수가 떨어지니까 갱년기 이후에는 심장의 열을 못 잡는 그 대표적인 증상이 핫플래시거든요. 그래서 막 심한 분들은 수면 중에 일어나서 부채질하고 열을 식히고 주무시는 분도 많고, 에스트로겐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 기분도 업시키고 피부도 야들야들하게 하고 목소리도 꾀꼬리처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갱년기 이후에 목소리도 굵어지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머리카락도 잘 빠지게 되고 감정 기복이 심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갱년기 증상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가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신장과 자궁의 온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궁이 차갑게 되면 그 자궁의 혈액순환, 그러니까 자궁 내에 있는 모세혈관들의 그 굵기가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장도 결국 차갑게 되고, 자궁 문제에서 출발한 게 사이드 이펙트가 심해지는 거예요. 생리통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궁이 차가운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피가 모자른 경우예요. 자궁 속에 충분한 피가 공급이 돼서 생리 때 적당한 피가 출혈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피가 그 다음 생리 때 나오는 게 클라시인데, 그 정도도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피가 적게 만들어졌다는 거는 위장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에서 음식을 먹고 80% 이상 피와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위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자궁에까지 역할을 끼친다는 게 여기서 보이는 현상입니다. 자궁 문제는 일단 차갑다, 자궁이 차갑다라는 기준인데, 양방병원에서 자궁의 온도 재는 검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배를 만졌는데 차갑다? 손발이 차다? 그러면 내 자궁과 위가 찰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 환자분들이나 이런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리주브네이트라는 환약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드신 분들은 이 손발이 찼던 게 이 리주브네이트를 드시고 따뜻해진다 라는 피드백이 오는 이유가, 이 리주브네이트의 환약들은요, 몸을 데우는, 위장부터 해서 자궁까지 체온을 올리는 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피의 양을 올려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거로 역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성 호르몬 분비뿐만 아니라 생산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돼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리주브네이트를 드시고 피부가 좋아지고 피부에 광이 나고 머리카락도 나고, 어떤 분들은 콩팥 문제로 인해서 콩팥이 자궁을 다스리고 귀도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귀에서 나오는 이명까지도 호전되는 피드백도 들어왔고, 그리고 생리가 끊어져서 폐경이 된 분들도 이 리주브네이트를 먹고 다시 생리가 시작되는 경우도 제법 있었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피로 회복은 좋아져서 덜 피곤하다는 피드백도 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리주브네이트를 2번 정도 드시고 나서 불임이었던 분이 임신에 성공한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불임의 원인도 사실 자궁이 차가워서 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리주브네이트의 효과들은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만 드실 수 있고요. 남자분들은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여성분들이 드실 수 있는 일반
탕약의 보약보다는 훨씬 좋은 특수 처방들이 있어서 제가 자신 있게 생리가 시작된 이후 여성들은 다 드셔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박사님,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생리통으로 교수생을 하고요. 생리불순으로 인해서 불규칙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네, 생리불순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생리는 원래 초경이 처음 시작하는 생리가 14살 전후에서 시작되는 게 정상인데 시작할 때 역시 마찬가지 위가 차가운 분들이 자궁까지 차가워지면서 생리 문제를 일으켜요. 첫 번째가 이제 피가 모자라서 생리 주기는 달의 공전 주기랑 시간이 맞거든요. 28일 주기가 정상이에요. 28일보다 모자르거나 또는 길다 이 말은 내가 피가 모자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리통이 있다는 거는 자궁 내막 한 꺼풀이 내피가 떨어져 나오는 생출혈이거든요. 이때 출혈이 있다는 거는 자궁 내막의 혈액순환 뿐만 아니라 차갑기 때문에 그 생내막이 다 떨어지지 못하거나 나올 때 차가운 그 내피를 떨어뜨리느라고 통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더 심한 케이스는 이 생피가 이번 달에 다 못 나오고 남아 있다가 거기에서 염증을 일으키면 자궁 내막염인데 이 염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생리통이 심해요. 외출을 못할 정도로 심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당연히 자궁이 차가우니까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게 생리통이 있었던 분들이 주로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생리 주기가 28일이 안 되고 짧거나 길거나 또는 격달로 아프신 분이 있어요. 이번 달은 괜찮은데 왜냐하면 난소가 2개라 이번 달은 이쪽 난소에서 관리하고 다음 달은 이쪽 난소에서 관리하는데 이 한쪽 난소의 기능이 떨어진 케이스는 역시 온도 차이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격달로 생리통이 있는 분들도 비정상적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두 달 쉬거나 생리 주기가 막 불규칙하게 되거나 이런 분들은 전부 동양의학 쪽에서는 질환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고쳐야 될 질환으로 해당하기 때문에 생리통이 있는데 그냥 페인킬러, 진통제로 하루 이틀을 드시면서 계속 지내시는 분들은 정답이 아니에요. 얼른 자궁을 데우고 피 공급을 잘 시켜서 자궁을 정상 기능을 하게끔 약을 먹지 않아도 생리통이 없고 그 다음에 약간 불편한 정도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리주브네이스는 그 역할을 아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도 데우고 혈액량을 올리고 목표는 생리 주기를 28일 주기로 생리통 없이 일주일 하게끔 하는 거. 일주일이 정상인데 일주일이 안 되고 5일을 한다거나 뭐 3일만 한다거나 또는 열흘 이상 7일 이상 한다거나 잃어버린 것도 당연히 비정상적인 생리 주기라 리주브네이스는 이걸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3개월 이상 복용하시게 되면 정상 주기와 정상 생리량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이드 이펙트가 이 리주브네이스로 인해서 피부 좋아지고 덜 피곤하고 그 다음에 차가워서 생긴 냉대야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이것마저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도 잘 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트로겐 레벨이 왔다 갔다 하면 감정 기복이 심하게 되는데 혈액량도 올라가고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내 감정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데 리주브네이트는 훌륭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